오늘은 방울뱀 꼬리에 달린 방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시작하려면 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 방울을 얻어야 해요. 이것 좀 들어봐. 방울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아마 이 소리만 들어도 좀 경계하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리가 실제로 방울뱀이 내는 소리랑 똑같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도 이게 진짜 방울뱀 꼬리 끝에 달린 방울이 맞긴 해. 이 뱀은 꼬리를 엄청 빠르게 흔들어. 그래서 진짜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한번 흉내내보자. 이제 진짜야.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걸 알겠지? 그래. 여기 상황이 안 좋아. 카메라 앞에 모기가 보여도 신경 쓰지 마. 모기들아, 어디 있니? 이제 나도 베스트키드에 출연할 수 있겠어? 다시 뱀 이야기로 돌아가죠. 이 영상은 방울뱀이 주제지 모기에 관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이 영상은 우리가 그 거대한 모기채를 만들기 전에 촬영된 거예요. 둘. 방울뱀의 방울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건 정말 가볍고 아주 작아요. 흔들면 이런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를 궁금하게 했던 건 우리가 이 방울을 열었을 때 안에서 뭐가 떨어질까 하는 거예요. 혹시 안에 서로 부딪히는 작은 부슬들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뱀의 조각들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이 안에 흔들릴 때 소리가 나는 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지만 이베레, 너는 좀 짠돌이라서 콘센트에 꽂아서 모든 종류의 모기를 쫓아내는 그 기계를 사려고 하지 않잖아. 뱀 꼬리에 왜 그런 게 있는지 모른 채 방울뱀의 방울을 열어보진 않겠죠. 방울의 용도를 알아야 하니까요. 이번 영상엔 뱀 전문가 클라우디오 마차도가 원격으로 참여합니다. 그는 유튜브 파포지 코브라 채널을 운영하며 카드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러보세요. 그분은 뱀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세요. 저는 늘 방울뱀을 브라질에 사는 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아메리카에 사는 뱀이에요. 캐나다 남부에서 아르헨티나 북부까지 서식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0종 정도가 있어요. 브라질에는 한 종만 있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녀석은 저런 꼬리를 가지고 있죠. 이런 모든 종들이 저런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뱀은 방울뱀이에요.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흔한 이름으로는 방울이 있으면 그건 방울뱀이에요. 다른 게 될 수 없어요. 방울뱀은 브라질 거의 전역에 서식하고 없는 주는 두 곳뿐입니다. 에스피리투 산토와 아크리예요. 와, 저 그거 몰랐어요. 에스피리투 산토에서는 그 뱀이 미나스에서 들어온 것 같아 의문이 제기돼요. 몇 년 전만 해도 히우지 자네이루에는 방울뱀이 없었고 미나스를 통해 들어왔어요. 방울뱀의 꼬리방울은 무슨 용도인가요? 그게 일종의 경고 같은 건가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 물 거야, 이런 건가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뱀들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뱀은 자신이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독이나 방울 유무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꼬리를 흔듭니다. 이는 매우 흔한 현상이에요. 자라라카, 카니나나, 보아뱀 등 많은 뱀이 이렇게 합니다. 방울뱀은 방울 소리로 우리가 알아챌 수 있지만 뱀은 자신이 소리내는 걸 모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쥐를 사냥할 때 아마 그런 동물들을 먹겠죠? 그럴 때는 방울을 흔들 수 없어요. 물론이죠. 그럴 때는 방울을 흔드는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천천히 쥐를 잡으러 가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방울뱀이 먹고 싶은 거죠. 이 동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와, 이거 정말 약하네요. 이건 정말 쉽게 부서져요. 커터칼이 좋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재질은 케라틴이에요. 네,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과 같은 재질이에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피부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상 피부의 연장선이죠. 그리고 모든 뱀은 자라야 하잖아요. 또 재미있는 점은 뱀은 절대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걸 몰랐어요. 뱀은 점점 더 천천히, 허물을 벗는 간격도 길어지지만 살아있는 한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 허물을 벗는 거예요.
커터 칼로 하면 방울뱀의 방울이 쉽게 망가질 것 같아요. 너무 잘 부서지거든요. 마이크로 그라인더로 시도해 볼게요. 세상에. 방울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브라질에서는 매년 3만 건의 뱀 사고가 발생해요. 와, 정말 많네요. 정말 많죠. 그리고 그 3만 건 중에서 90%, 거의 90%가 자라라카에 의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뱀을 방울뱀이에요. 그런데 사고 비율이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인 자라라카가 90%인데 방울뱀은 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방울 때문이에요. 그렇죠. 방울이 소리를 내면 사람이 이를 듣고 방울뱀이 있음을 알아채 가까이 가지 않아요. 또 방울뱀이 사고가 적은 이유는 주로 탁 트인 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방울뱀은 숲속에 있지 않아요. 항상 탁 트인 곳, 남부의 팜파스나 세라도, 카틴과 같은 지역의 열린 공간에 있어요. 항상 열린 곳에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볼 수 있죠. 방울뱀은 자라라카처럼 위장하지 않아서 그 뱀 소리만 들어도 사고 확률이 90%에서 7%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심각하죠. 사고를 당한 사람은 상태가 심각하고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흔히 술 취한 짐승 같은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의사들은 이를 근무력성 안면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눈 주위에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비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사람은 약간 어지럽고 약간 혼란스러워집니다. 눈이 초점을 잃고 그 사람은 약간 멍한 상태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 때문에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만약 그 사람이 숲속에서 혼자 있다면 심지어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건 신부전이에요. 방울뱀의 독은 자라라카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신장으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부전으로 사망합니다. 와, 세상에. 이 뱀이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며 사고는 가장 많지 않지만 브라질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뱀은 방울뱀이에요. 여기서 타버린 머리카락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요. 특히 처음 두 마디에서는 연기까지 났어요. 우리 마디프가 방울뱀의 나이를 나타낸다는 게 사실일까요? 뱀은 태어날 때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터미널 버튼이라고 부르는 이 끝부분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탈피하게 되죠. 맞죠? 뱀은 탈피해요. 저도 여기 뱀 껍질이 있어요. 뱀이 탈피할 때는 우리가 장갑을 벗듯이 껍질을 벗어요. 뒤집어서 벗는 거죠. 그래서 뱀 껍질은 실제로 뱀의 겉모습이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어서 같은 재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면 이 작은 부분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고정되면 두 번째 작은 부분이 생깁니다.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탈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작은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탈피를 해요. 그래서 고리의 개수를 세서 나이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비율로 보면 이런 큰 방울을 가진 뱀이 있다면 잠깐만요. 다른 것도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방울을 가진 뱀이 있다면 잠깐만요. 들어 올려 볼게요. 아마도 이 뱀이 이 뱀보다 더 나이가 많겠죠?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 부러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이건 지벨이야. 우리 손톱과 비슷해요. 계속 자라게 두면 언젠가는 아주 길어지고 결국 부러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죠. 여기 마지막에 방울이 좀 분해돼서 지금 일종의 퍼즐을 맞추듯이 다시 조립하고 있어요. 끝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방울뱀 꼬리에 방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기 전에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을 열어봅니다. 저는 비행기 블랙박스까지 열어본 적이 있어요. 구독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하면 돼요. 알겠죠? 이제 문제는 방울뱀의 딸랑이 안에 있어야 할 그 작은 구슬들은 어디 있냐는 거죠. 사실 안에 구슬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딸랑이에서 나는 소리는 내부의 한 조각이 다른 조각에 부딪혀서 나는 거예요. 이 딸랑이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안에서 서로 얽혀 있어요. 이제 이 조각들을 분리해 볼게요. 분리해서 보여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마치 체인처럼 생겼어요. 각 고리가 서로를 잡아주고 있어서 체인을 흔들면 소리가 나요. 자, 여기서 분리할 수 있는지 볼게요. 여기 딸랑이의 작은 조각을 봐요. 이게 체인의 고리예요. 뱀이 흔들릴 때마다 서로 부딪혀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요. 가물뱀 딸랑이 마지막 고리들이에요. 하지만 이베레, 넌 정말 말썽꾸러기야. 너는 지카 바이러스를 죽였어. 댕기열, 황열, 모기들, 치쿵구니아도 죽였지. 그리고